협력 강사님들 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 4차 시입니다. 마지막 4차 시에서는 학생 참여형 수업에서 어떻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지 피드백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피드백은 학생의 현재 상태에서 학습 목표로 가기까지의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교사의 활동인데요. 교수 학습 과정, 그다음에 결과에서 다양한 학습자의 학습의 증거를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분석하고 해석을 해서 현재 상태에서 학습 목표에 이를 수 있도록 학생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활동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인정 피드백이 있고, 조언 피드백이 있고, 평가 피드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피드백은요, 이해, 공감, 동기부여, 감사, 교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피드백입니다. 이 피드백은 어느 학생들한테 더 효과적일까요? 네, 맞습니다. 외향형 학생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감정형 학생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이 학생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동기부여에 초점을 맞추는 피드백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인정 피드백입니다. 두 번째, 조언 피드백은 뭐냐면요. 학습을 하거나 성장을 할 때 그 학생이 변화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조언 피드백인데요. 실제로 선생님들이 수업 중에 이러한 피드백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개선하면 어떨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학습에서 변화하고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주는 것이 바로 조언 피드백입니다. 평가 피드백은요, 순위를 결정하거나 기대치를 조정하거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평가 피드백입니다. 주로 어떤 말을 하냐면요. 그래, 너 이제 통과됐어. 학생이 정규 수업 시간에 수업의 내용을 다 진행하지 못해서 방과 후에 남았어요. 그때 너는 통과됐어.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러한 걸 되게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넌 할 수 있어. 이것도 평가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평가 피드백을 하실 때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내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학생들의 동기부여가 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동기가 저하되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이 평가 피드백은 조심해서 사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비주얼 싱킹 수업을 예시로 들어서 구체적인 피드백 방법 알려드릴게요. 비계 설정 피드백 모델인데요. 비계 설정 피드백 모델은 학생들한테 비계를 설정해주는 피드백 모델이 있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비주얼 싱킹 수업에서 사용했지만 선생님들께서 어떠한 학생 참여형 수업이나 모듬 활동에서 모두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준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방향을 유지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과제를 지향하게 하는 거, 세 번째 과제를 완성하게 하는 피드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방향을 유지하게 하는 건요. 학생들이 과제에 계속 관심을 지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주얼 싱킹 수업에서 학생들이 초기 수업 단계에서 학생들이 너 할 수 있어. 너 괜찮아. 자신감을 갖도록 괜찮아. 할 수 있어. 라고 한다든지 아이디어가 미숙해도 그 다음에 아이들이 표현이 미숙해도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거나 작품마다 긍정적인 부분을 칭찬해 주는 부분. 이것이 바로 방향을 유지하게끔 하면서 학생들이 과제에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과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계획하고 수행하는
피드백이 있는데요. 과제를 설명할 때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안내해 주거나, 그 다음에 소그룹의 동료 활동을 통해서 수정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즉 이걸 통해서 바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친구가 요걸 잘했는데 이것을 참고로 해서 한번 수정해봐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오류가 있을 때 피드백을 주시는데, 이것도 이제 정보 피드백이 되는데 이때도 학생들한테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고쳐나갈 수 있도록 피드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요걸 좀 요 부분을 수정하면 어떨까? 비주얼 싱킹일 경우에는 이것은 무엇을 표현한 거야?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으면 좋겠다. 혹은 다른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과제를 했으나 그 과제가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과제를 할 수 있도록 동료를 통해, 예시를 통해, 혹은 교사의 정보 안내를 통해서 피드백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학생이 수업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학생이 지금 이 과제를 할 마음이 아예 없어요. 그런 학생한테 과제 지향 피드백을 주시면 안 되겠죠. 이 학생한테는 과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피드백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의 단계를 관찰해서 학생들한테 필요한 피드백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제 완성인데요.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특히 선생님들이 개별 지도를 해야 하는 학생들일수록 이게 안 돼요. 개별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 학생들이 시작은 해요. 근데 어려움에 도달하면 안 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시간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남아서 더 해야 되거나 자기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리고 시작은 했으나 어려움에 도달했을 때 안 해요.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을 도와주는 방법인데요. 이런 학생들은 잘 하다가, 관심을 갖고 하다가 특정한 부분에서 어려움에 부딪힌 거예요. 특정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부딪히니까 좀 고민하다가 마는 거죠. 이때 교사가 관찰을 하고 있다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관찰해서 그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면 이 학생은 과제 완성으로 가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주얼 싱킹일 경우에는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럴 경우에는 이 학생이 내용 이해가 안 돼서 안 하는 건지, 혹은 시각화, 비주얼 싱킹으로 표현하는 게 어려워서 안 되는 것인지를 먼저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하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관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관찰이 안 될 경우에는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미네야, 지금 왜 못하고 있니? 뭘 도와줄까? 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서 그 어려움을 질문을 통해서 피드백을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피드백을 줄 때 이걸 조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선생님들께서 이게 많이 고민이 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지금 못하고 있는데 협력 강사로 왔는데 아이들을 많이 도와줘야 된다라는 부담들을 많이들 갖고 계세요. 그런데 학생들의 지금 수업 중에 막 하고 있을 때 언제 피드백을 줘야 할지 그 시점이 고민이 된다고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한 학생들이 지금 열심히 안 하고 있을 때도 바로 조금 도와줘서 뭔가 성과가 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피드백은 학생들이 직접 진지한 노력을 한 후에 주는 것이 학습의 효과를 높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바로 정답을 제공한다거나 바로 아이들한테 고민하지 않고 안내를 해주는 거는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낮추고 학습의 효과를 낮춥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먼저 진지한 노력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먼저 중요하시고, 아이들이 노력을 해봤는데도 안 된다라고 했을 때 피드백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오류가 있을 때 학생들의 활동 결과물을 보았더니 틀렸어요.
모듬 활동하고 있는 걸 봤는데 학생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이때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너무 자세히 주면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교사에게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 맞아요? 이거 틀려요? 이거 해도 돼요? 라고 합니다. 이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류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자세히 피드백을 주지 않고 오류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단서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수업을 하실 때, 모든 수업에 피드백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활동을 하고 있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때 조기 개입을 하셔서 이거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 그때부터 아이들은 모든 활동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하냐면 선생님한테 질문만 합니다. 저희 이거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얘가 이런 의견 냈는데 이런 의견 틀리지 않아요? 하면서 자기들끼리 협의하지 않고 토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있더라도 우선은 관찰해 주시고 개별 피드백을 할 때는 스스로 오류가 무엇인지를 찾도록 안내해 주시고 모든 활동은 학생들이 활동을 하고 나서 스스로 이거 우리 제대로 못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질문을 할 때 안내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할 때 관찰하시면서 조기 개입하지 않도록 선생님들께서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아이디어에 집중하고 있을 때 조기 개입을 해버리면 학생들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교사한테 다 물어보면서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피드백은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피드백은 주되 구체적으로 무엇이 좋은지를 피드백을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사고형의 아이들에게 추상적으로 잘했어, 좋아, 최고야 라는 칭찬만 한다면 사고형 아이들은 그걸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과제 지향을 추구하는 피드백을 하실 때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되 추상적인 칭찬이 아니라 학습 목표에 의거해서 성취 기준에 의거해서 이러한 부분을 잘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생님들께서 이거 틀렸어. 이거 안 돼. 라는 말보다는 학생들의 노력 과정을 존중하고 학생들을 지원하는 어조를 사용하시도록 선생님들께서 조심하시고 의식적으로 선생님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도 때때로 잘 안 됩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주면서 추상적으로 칭찬할 때가 많고요. 저도 때때로는 학생들을 존중하지 않고 학생들을 비난할 때도 있고 학생들을 지원하기보다는 비난하는 피드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선생님들께서 또 이러한 안내를 듣고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셔서 또 소극적인 자세가 될까봐 걱정인데요. 교과 교사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도 이렇게 선생님들도 실수를 하셔야 다음에는 이렇게 피드백을 해야겠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게 좋다. 이렇게 경험을 하시게 되면서 선생님들의 피드백 실력이 느는 것이지 내가 틀릴까봐 못하고 내가 틀릴까봐 안 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교과교사 선생님들이 피드백하는 것만 관찰하고 계신다면 선생님들이 피드백하는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피드백하는 거는 선생님들이 하시면서 실력을 늘려가실 거고 효과적인 피드백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겁니다. 선생님들 지금 낯선 학교에서 낯선 교과교사와 만났는데 또 학생들도 낯섭니다. 그런데 또 지금 피드백을 어떻게 줘야 하는지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지 너무 많은 내용들을 선생님들한테 단시간에 드려서 선생님들이 부담을 느끼실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선생님들 이러한 방법들은 선생님들이 차근차근
적응해 가면서 해 나가시고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도 선생님들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요. 선생님들은 지금 교과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협력해서 수업을 하고 있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하셔서 선생님들이 좋은 방법,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이팅! 네, 응원하겠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있어서 저도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